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래 학습 생태계를 위한 전략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며 학습하는 방식 전체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공식적인 학습을 시작합니다. 초등 및 중등 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선형적인 시간 기반 모델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나이 기반 집단이 학문적 이정표를 따라 나아가는 궤도를 따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자기조절 학습 능력, 사회적 정서적 역량, 신체적 발달 등 중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뛰어난 교사나 과외 활동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배울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으로 넘어갈 때 더 많은 차별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일부 학군에서는 특성화 학교, 차터스쿨, 가상학교, 홈스쿨링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에 국내외 온라인 고등학교를 선택하거나 칸 아카데미, 테드, 무크와 같은 다양한 학습 자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보 과부하와 데이터 포화 상태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적 권고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립된 구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습자의 기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단절된 저장소에 보관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3년 동안 학교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과 성적표에 기록된 학점만 받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전문성, 세부 역량, 과외 활동이나 기타 통찰력은 이러한 문서에서 보통 누락됩니다. 대학이나 직업학교에서도 동일하며 이전의 직업 경험 또한 이력서로 기록되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로 통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미래 학습 생태계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도구, 기술,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소통하며 각자의 성과와 이에 기여한 활동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이 필수적이며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이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학습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메타데이터를 통해 데이터의 진위를 보장하며 학습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전 영역 역량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고용주들은 점점 더 사회적, 정서적, 메타인지적, 신체적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항상 중요했지만 평생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 이를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원하려는 동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영역 역량의 개발은 가능한 일은 시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기초학습 시기부터 정식 교육 과정에서 사회적, 정서적, 메타인지적, 신체적 발달을 포함하도록 교과에 초점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 이러한 영역에서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은 교실에서 학생 전체의 성장을 명확히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성장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평생 자발적인 학습에 대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비공식 학습을 드러내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학습 및 개발 분야에서는 70대 20대식 모델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학습의 약 70%가 비공식적이거나 직무 내에서 이루어지고 약 20%는 동료 및 사회적 학습으로 그리고 단 10%만이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이루어진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비공식 학습이
우리 삶의 직업적, 학문적, 개인적 측면에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회적 학습은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협업을 통해 개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도록 돕는 것은 직업적 환경이든 학문적 환경이든 관계없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의 짧은 대화나 비공식적인 피드백조차도 작업 방식에 놀라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공식 학습을 지원하고 이를 의미 있게 기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초중고 수준에서는 표준화된 평가의 수와 사용이 학습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전형적으로 인지 능력을 강조하며 앞서 언급된 전체 역량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험에 맞춘 교육을 조장하며 학습의 본질에서 초점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미래의 평가는 모든 발달 차원에 걸친 피드백과 미래지향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동화된 평가를 리듬감 있게 통합하고 형성적 평가, 은밀한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및 경험 기반 평가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의 개념은 범위면에서 확장되어야 하며 임무의 성공과 작업 달성 같은 대규모 결과의 평가는 역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유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학습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스킬링하는 것입니다. 학습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교사, 트레이너, 교육기술 전문가, 그리고 교육 설계자를 포함한 학습 전문가들의 역할과 요구사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빠른 발전 속도는 그들이 최신 연구, 기술, 그리고 규정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필수적으로 만듭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고립된 교실에서 뛰어난 교사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미래에는 각기 고유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자는 데이터 과학자와 협력해야 하고 AI 개발자는 미디어 디자이너와 협업해야 하며 인사관리 전문가는 교육 및 훈련 리더와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협업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조직적으로는 새로운 관리 구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엔지니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그들의 전문 실천, 인증 및 기술, 전문성 개발 프로세스, 팀 및 조직 통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 인사 기능을 통합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학습 생태계 비전은 학습을 삶의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로 간주하며 이는 업무와 개인적 맥락에 걸쳐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들에게 독특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들은 이를 개인을 연결하고 다양한 콘텐츠, 프로세스 및 기술을 통해 성과를 촉진함으로써 개인 및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학습 및 성과 생태계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조직은 학위 제목과 같은 단순한 개인의 능력 측정 기준에서 벗어나 역량 조합을 기반으로 더 나은 인재 선발 및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 및 행동적 분석 데이터를 통해 개발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 인재를 식별하며 고용주와 교육 경험 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과제 배정을 개선하거나 높은 유지율을 장려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